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AI 안전 문제 하면 다들 코딩, 기술,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코드가 아니라 철학으로 이 문제를 풀려낸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 질문, AI가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 회사 엔트로픽이 바로 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문제를 풀려고 철학자를 고용해서 자신들이 만든 AI 클로드의 인격을 만드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특별한 철학자는 누구인지 만나보고요. 그녀가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클로드의 인격을 만드는 철학자, 아만다 아스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의 배경이 아주 독특한데 철학이랑 예술을 전공했거든요. 이게 엔트로픽의 접근법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만다 아스켈은 클로드를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도구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AI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결국 AI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믿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아니 근데 그냥 규칙을 잘 만들어서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이렇게 철학까지 동원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꽤 위험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로서의 AI죠. 그런데 오른쪽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의 AI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엔트로픽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AI한테 절대 실수하면 안 돼라는 것만 주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심한 봇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어려운 결론은 피하고 좀 불편한 진실은 말하길 주저하고 심지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고치길 꺼리는 거죠. 이건 그냥 시키는 말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어떻게 보면 아청꾼 같은 AI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엔트로픽의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합니다. AI의 도덕적 자아를 만들어주자는 건데요. 이게 기존의 AI 안전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엔트로픽의 목표는 간단해요. AI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같은 금지 목록을 잔뜩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뭐가 옳은 건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규칙으로 울타리를 쳐봤자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울타리를 넘는 방법, 소위 탈옥을 찾아내잖아요. 하지만 AI 내면에 아예 도덕적인 나침반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클로드의 헌법입니다. 2026년 1월 22일에 발표된 문서인데요. 이건 그냥 교칙 모음집이 아니에요. 클로드의 가치관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 그대로 도덕적인 발달을 이끄는 지침서 같은 겁니다. AI가 스스로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담아둔 거죠. 이 헌법 내용 중에 정말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클로드가 정성으로 존재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보세요. AI를 그냥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름의 히스토리를 가진 하나의 존재로 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자, 그럼 이런 거창한 철학이 그냥 문서에만 적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AI나 회사 문화에도 드러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리토초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클로드한테 이탈리아 빵, 마리토초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클로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빵, 잃어버린 사촌인 봉제 인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농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와, 정말 뜬금없으면서도 귀엽지 않나요? 바로 이런 대답에서 클로드만의 개성이 슬쩍 엿보이는 거죠. 엔트로픽의 사장인 다니엘라 아모데이가 이 일화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클로드의 이 농담에서 아만다 아스켈 특유의 건조한 유머 감각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AI가 부려준 엉뚱한 유머가 그걸 가르친 철학자의 성격을 닮았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이런 경향은 단순히 일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에 이런 인문학적인 감성이 녹아 있어요. 보세요. 아만다 아스켈의 전공도 철학과 미술이었죠? AI 이름인 클로드는 화가 클로드 모네를 떠올리게 하고요. 심지어 AI 모델들의 이름도 하이쿠, 소네트, 오푸스 전부 문학이나 음악 형식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회사 전체가 인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AI의 인격을 설계하는 건 단순히 한 회사의 독특한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주 유명한 고전 애니메이션 하나를 통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 아시나요? 거기에 마기 시스템이라는 슈퍼컴퓨터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냥 AI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맡는 개발자의 인격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AI 페르소나를 만들고 이 세 AI가 합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뇌가 아니라 세 개의 뇌가 위원회처럼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 세 페르소나가 바로 과학자로서의 나, 어머니로서의 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나입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정체성이죠. 마기 시스템의 결정은 바로 이 세 자아의 상호작용, 때로는 치열한 갈등을 거쳐서 내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픽이 하려는 것과 맞닿아있는 지점입니다. 마기 시스템처럼 AI에게 도덕적 자아를 만들어주는 건 단순히 하나의 알고리즘만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관점과 가치를 종합해서 더 섬세하고 미묘한 판단을 내리게 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어쩌면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치들 사이의 균형에서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AI의 페르소나, 즉 인격을 디자인하는 건 결국 우리 인류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철학과 가치관을 이 강력한 AI라는 도구에 심어넣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의 윤리적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양심을 가르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AI 모델, 클로드의 인격을 빚어내고 있는 한 철학자의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깊은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규칙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만다 아스켈이라는 분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 AI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니 정말 독특한 직업이죠? 이분이 바로 AI 클로드의 성격, 그러니까 자아 개념을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스켈의 접근법은요, 우리가 AI를 보던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처럼 대부분은 AI를 그냥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스켈은 오른쪽처럼 AI를 인간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AI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AI의 캐릭터가 그게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마치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엔트로픽의 사장이 빵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클로드한테 이거 마리트초 맞아?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클로드 대답이 글쎄요. 전 봉제 인형의 잃어버린 사촌을 찾는 중인데요. 라면서 농담을 던진 거예요. 이 썰렁한 유머가 바로 아스켈의 유머 감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그냥 프로그래밍된 답이 아니라 길러진 성격이 툭 튀어나온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그냥 재밌자고 하는 실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AI의 안전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예요.
원래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방식을 썼어요. 뭐냐면 AI한테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저런 답변은 금지야. 하면서 아주 빡빡한 규칙 목록을 그냥 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뻔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규칙을 피해갈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탈옥 있잖아요. 결국 이게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 라는 말만 듣고 자란 AI는요, 실수하는 걸 엄청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좀 민감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입을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명백한 오류를 보고도 이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저 금지 목록에 얽매여서 벌벌 떠는 AI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안전하고 똑똑한 AI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엔트로픽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규칙으로 밖에서 억누르는 대신 AI 내부에다가 아예 도덕적인 뼈대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클로드의 헌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 하지 마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AI를 훈련시킬 때 옆에 딱 두고 보는 가치 판단의 기준 같은 거죠. AI가 이 헌법 원칙에 맞는 대답을 하면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스스로 방향을 잡게 도와주는 거죠.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심지어 이 헌법에는 이런 문장도 들어있어요. 클로드 스스로가 진심과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와, 정말 독특하고 인간적인 접근법 아닌가요? 엔트로픽의 이런 인문학적인 감성은요, 모델 이름에서도 딱 드러나요. 보통 기술 회사들은 좀 딱딱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이쿠, 소네트, 오프스처럼 시나 음악에서 쓰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철학자가 AI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일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유명한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 아시나요? 거기에 등장하는 마기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딱 좋은 예입니다. 이 마기 시스템은요, 한 명의 개발자가 가진 세 가지 다른 인격체,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모습, 어머니로서의 모습,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세 개의 독립적인 AI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세 AI가 서로 막 토론하고 때로는 다투면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게 엔트로픽이 클로드에게서 구현하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외부 규칙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심어진 가치관에 따라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판단하는 AI. 이게 바로 AI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AI의 성격과 윤리를 만드는 일이 더 이상 기술자들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심을 배우고 도덕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AI, 과연 그런 존재가 언젠가는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